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역화폐를 내년에 1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형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화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부산광역시의회 곽동혁 민생경제특별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화폐가 떠오르면서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좀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품권도 있고 또 지역 화폐도 있고 제로페이도 있고 좀 여러모로 다양한 화폐들이 생기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선 지역 화폐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안화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게 이제 네.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그것도 일종의 온누리 상품권 전국 단위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이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역화폐의 일종이 됩니다. 그런데 예. 지역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체가 지자체가 되고 조례에 의해서 발행됩니다. 그리고 재유통이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지역화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체는 개인도 될 수 있고 지역 내 구성원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규정은 조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네. 또 한 가지는 재유통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난 7월에는 이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지역화폐 발행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조례 지역화폐 발행 목적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법정 화폐가 하지 못하는 따뜻한 화폐로서의 부산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달에는 부산 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이제 동구에서 이바구페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단 주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현재 발행한 한 6천만 원치 정도 팔렸고 네. 연말까지 한 25억 정도를 목표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려고 그러면은 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또 소상공인 지원의 제로페이 이것도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까지 중복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과연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것이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거 지역화폐의 출발은 사실 지역 공동체 행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거 1930년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 공동체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제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갔다, 지역의 의사한테 갔다 이래 했을 때 그 대신 그 집에 있는 정원을 갖다가 가꿔준다든지 시간 등 그러니까 시간 페이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주는 그런 식의 행태가 지역화폐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이제 이게 목적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네.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으로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아마 동구 이바구가 어떻게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 그리고 강력자치단체에서 또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부산시 지역 화폐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네. 조금 우려의 시선도 있고 기대되는 시선도 있고 이럴 텐데 부산시 지역 화폐 추진 방향이 지금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천시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천의 지역 화폐는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금방 인천 사례와 유사하다 얘기하셨는데요. 네. 부산시 지역화폐의 기본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인천시가 부산시와 같은 지역화폐 유통 범위가 그 시 전역 범위로 이렇게 발행된다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인구 규모나 특성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지점이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네. 인천시 지역화폐도 도입이 이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민간 협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모범 사례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인천 사례 특징을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정의해 본다면 네. 그 인센티브를 선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백으로 리워드를 해주는 거죠. 최대 10%까지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즉 1만 원을 쓰면 1,000원을 돌려받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네. 국가가 4%, 인천시가 2%, 그다음에 지초자치단체가 4%를 각각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경기도하고 다르게 사용처 제한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매출액이 10억 이상 되면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는데 네. 인천은 이제 좀 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용처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이제 그 투기성 사업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제한하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한이 적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화폐 이렇게 보면서 제일 특징은 그 이용 효율성과 가맹점 지원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형성해서 지역화폐를 이렇게 앱에 들어가 보면 어디 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런 홍보를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몰들을 잘 조직화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서 좀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갖고 있는데 부산이 좀 역외 유출이 심한 편인가요? 우리 역외 유출을 가장 크게 따지고 있는 부분이 네. 요즘 현대 트렌드하고 좀 맞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유통의 그 경로가 대기업이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마트라든지 네. 백화점, 그다음 온라인마. 그리고 요새 사시는 분이 온라인 또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여기처럼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뭐 백화점하고 이런 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여기 유출이 되고 있는지. 그게 주요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연간 1조 9천억 정도 매출이 되는데 월 잔고액이 한 지역은행에 한 23억 6천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 서울 본사로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도 연간 8,500억 정도 되는데 월 잔고액이 한 7억. 들어오자마자 또 저기 올라간다는 겁니다. 서울로. 네.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이나 NC백화점은 거의 전무하고 지역이 아예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죠.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크게 이걸 대비를 해보니까 2018년도 백화점이 한 2조 9천억 정도 유역의 유출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있죠. 롯데마트나 네, 이런 네. 마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한 2조 4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5조 3천억이 그냥 우리 지역에 머물지 않고 매출액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지역화폐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용하는 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고 지역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들을 현지법인화를 해야만 된다는 예.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은 지역에서 재순환되는 구조가 될 수 있지. 현재 그런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소상공인과 전통상인만 쓴다 그러면 어차피 전통상인을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지역화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지역 화폐 사용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좀 적용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역외 유출의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 역외 유출에 대한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연구의 결과에만 7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역외 유출을 막을 경우에 이렇게 지역 경제에서 이렇게 유발 효과 이게 한 3조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역외 유출을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크지 않나.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시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사용처 제한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역외 유출 경로가 많이 빠져나가는 데서 막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그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부의 역외 유출의 어떤 유출 경로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막는 것이 맞다. 네. 근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A 어떤 유통업체 같은 경우 현지 법인화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지역기후도 굉장히 높고 이런데 그걸 이제 막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재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유통업체, 그 지역 현지 범위를 하는 유통업체를 왜 이제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지역 성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처 제한에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쓰는 이유가 화폐는 가치 대상 수단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법정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못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 만약에 이제 기금속이라든지 미술품 이런 거를 지역 화폐로 쓸 수 있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가면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추석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용처 제한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좀 지역 화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 그러니까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처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사용하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사용처 제한은 아주 그 뭐라나 좀 편의성이라든지 예. 이 활성화 차원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밝힌 계획 중에서 이 지역화폐 발행 방식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인 이 제로페이를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혼동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지역화폐와 이 제로페이를 좀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시하고 그 회의했을 때 조금 반대가 많아져요. 소상공인 쪽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제로페이가 원래는 사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화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모바일 결제하고 IC 카드 결제 두 가지 방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는 제로페이하고 모바일 결제를 같이 연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연동을 하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네. 제로페이를 시행한 지 한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죠.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다 같이 활성화 안 되니까 IC 카드 하나로 좀 해달라는 거고 왜 그러냐니까 전통 시장이나 이 소상공인 가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들이 그렇죠. 저는 나이 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로페이 같은 모바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 카드 형태로 발행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로페이 문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갔던 거고, 이거 지역 화폐는 그 사용자가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제로페이보다 아마 활성화는 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좀 더 활성화를 위하면 접근이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시정 질문통을 통해서 이 지역화폐의 재유통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제 이바구페이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 지역 화폐가 성공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발행 규모가 커야 되죠. 뭐 10억, 20억 부산시 발행하는데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될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유통 속도입니다. 유통 속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지역 화폐가 대부분 지금 보면 상품권처럼 한번 이렇게 쓰면 네. 바로 거기서 이제 법정 화폐로 바로 교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 재유통한다는 거는 쓰면 이제 바로 법정 화폐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를 갖고 있다가 다시 지역 화폐로 다른 데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이걸 우리가 재유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유통 될 때 지역 성수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생산자 도매, 소매, 이제 소비자 이렇게 넘어갈 때 아마 재유통 구조를 많이 갖춘다면 네. 지역의 어떤 사슬 서로 끈끈하게 엮어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적 효과,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게 바로 재유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7월에는 이 부산시 최고정책회의에서 지역 화폐를 두고 지역 단체장들끼리 좀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분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력자치 구군 간에 좀 협의가 이루기 좀 힘든 게 네. 왜냐하면은 이게 강력자치단체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쓰는 곳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쓰는 곳이 달라지는 거, 즉 여기서 번화가 쪽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전통시장이 많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구에 어떤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는 또 똑같은 조언을 투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게 됩니다. 그럼 각 구군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자기 구에서 많이 쓰라고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뭐 똑같은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해버리면은 네. 각 구군에서 지역화폐를 좀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노력을 등한시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구군 간의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죠. 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력 단위로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생소하죠. 특히 뭐 서구에 있는 여러 나라 실험했던 나라들은 작은 단위, 브리스톨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정도, 40만 인구는 40만밖에 안 되고 인접 도시는 해가지고 100만 정도 되는데 네. 부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인천도 300만이 넘고 부산도 이제 350만이 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시도가 좀 이제 생소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얘기를 듣고 논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화폐입니다. 불편하고 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지역화폐가 착한 소비 차원으로 도입하기에 그 어려움이 이제 그런 것만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이렇게 그 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스스로 그 지역화폐를 사고 그다음에 가맹점들도 이게 서로 스스로 할인해 줄 수 있는 네. 뭐 이런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권 경제 시스템과 불일치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 수요가 좀 부족합니다. 그 일반 화폐에 비해서 법정 네. 화폐에 비해서 그다음에 각종 리스크에 대한 안정 장치에 대해서 미흡하고 또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 1930년대에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지역화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나서서 금지를 시켰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도권 화폐와의 그 왜곡 구조를 왜곡하게 만들어 경제 시스템을 왜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의 목적으로 많이 형성화 됩니다. 형성화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가맹점이 많이 확보돼야 될 겁니다. 가맹점 모집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화폐에 대한 이익이 왔을 때 상인 혹시 사는 사람만의 어떤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지역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이익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쏠림의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부정 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자기 지역화폐를 많이 소유해서 할인 정책을 틀림없이 펼 것이고 그 할인을 또 다시 현금화하면서 그 차익을 누리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유통구조에 쭉쭉 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항상 고쳐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게 지역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 활성화 쪽보다 하나 어떻게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지역화폐를 유통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화폐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시행하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간단하게 뭐 강력 단위에서는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있을 때 지역화폐를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고 좀 문제점을 검토해봐서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 장치를 좀 긴 시간 두고 마련을 해서 내년 부산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이 지역 화폐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